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66회 이어서 17번부터 신화에 대한 것들 선지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다음을 같이 준비하는 저는 경석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66회 계속해서 17번 보면서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16번까지 계속해서 고려시대였잖아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나오는데 고려시대는요, 불상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탑도 다양해요. 고려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깊게 더 들어간다면 고려시대 문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번에 보면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해서 고려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국보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고요. 여기다가 오대산까지 써줬으면 뭐 정확하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각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2000년대 들어서 실시된 조사 결과 석탑의 조성 연대가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붕돌에 귀퉁이 바다 풍경도 달았다라고 나오죠. 지금 그럼 보면 풍경 단계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자, 1번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이게 월정사. 그래서 팔각 9층 석탑이다. 정답은 바로 많이 나왔다. 정답 자체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설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13층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게 경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해사지 13층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석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층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3번은 많이 봤죠. 오늘날의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에 탁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이게 늘 나왔던 고려 후기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틀렸다.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은 이게 발의 영광탑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5번은 이제 틀렸는데 5번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 정선에 있어요. 네, 정선에 있고요. 이게 정암사 있고요. 수만호라는 라고 불리는 7층 석탑이에요. 네. 자, 그래서 다각다층탑으로서 나왔던 것은 바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다각다층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18번은 제 생각엔 오히려 17번보다 약간 좀 어려운 듯 쉬운 문제,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어요. 그쵸? 1392년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한단 말이에요. 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다시피 상황 이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듯 어려운 걸 보이면 우선 쉬워 보여. 왜냐하면 이방원이 지금 정몽주를 죽이고 근데 이제 이성계가 크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방원 나름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당한다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조선 건국에 대한 얘기인데 1번에 보니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지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죠. 자, 고려시대고 우리는 고려 성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2번에 보면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사병 혁파에 대한 얘기니까 조선초.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사병 혁파가요, 여러분들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는 조선 정종 때예요. 이대왕 때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병 혁파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병 혁파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태조 이성계 때 시도합니다. 바로 1차 왕자난과 관련이 있어요. 이때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좀 전에 나왔다시피 정종 때도 합니다. 네. 2차 왕자난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태종 이방원 때 사병이 혁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요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지금 나왔던 권근은 바로 요 정종 때, 요때 얘기를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3번에 보면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했으니까 이건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공민왕 때 이방실 나와서, 자, 공민왕입니다. 자, 4번에 보면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했다. 이거는 고려 무신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대한 얘기니까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5번을 볼까요? 쌍기의 의견을, 다 틀린 건 아니죠. 정답이 2번이 있으니까. 자, 5번에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이러면 이것도 고려 광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답 맞추기는 2번이다. 그러니까 쉬운 듯 어렵다, 어려운 듯 쉬워 보인다라고 했던 게 이거인데 어려운 듯 보였던 건 바로 요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의 목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해서 이것도 2점짜리인데요.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비틀어고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막 비틀어 타다가 경자자가 뭐야 이러다가 여기 보시면 갑인년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갑인자를 주조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개미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 갑인자 나왔으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니까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으면 성종이고요. 자, 2번에 동국문헌 비고를 가낸 것도 참 많이 나와요. 영조죠. 자, 3번에 보면 삼남지방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서를 편찬하였다. 자, 이거 세종대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4번에 전세를 일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영정법 제정은 여러분 조선 후기잖아요. 우선 정답은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인조예요. 인조. 자, 삼정 이정청 그럼 여러분들 그 임술롱미 봉기 이후잖아요.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전에 안핵사 박규수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철종 때예요.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조선 후기니까 제끼면 되는 것이죠. 결국 1, 2, 3번에서 고르면 2번도 제끼면 1, 3번 중에서 여러분들 한능검 심화편은 늘 세종대왕이냐 성종이냐 요거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걸로 옳은 것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슬슬 조선시대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 보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화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 지금 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부관참시까지 아유 끔찍해라. 그래서 이거 무오사화, 연산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나에 봤더니까 앞뒤가 똑같은 깨끗했던 인물, 바로 조광조가 있죠. 조광조가 나오는데 조광조 등이 자기 편은 천거하고 자기 편 아닌 사람 배척했다. 혈량가를 걸고 넘어지면서 바로 기묘사화를 중종 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겠어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갑자사화가 나오겠죠. 연산군 때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번. 자, 정렬이 모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선조 때죠. 그렇죠? 그래서 동인들을 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을사사화죠. 대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묘사화 이후란 말이에요. 틀렸고요. 자, 3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예송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현종 때니까 조선 후기. 자,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환국 정치이기 때문에 이거 숙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군 어머니 폐비 윤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이렇게 사사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연산군 어머니 성종 때 있었던 일, 그것이 이제 연산군 때 결국에는 다시 알려지게 되면서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갑자사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보시면 이제 연표에서 고르는 건데 누르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진족, 만주족, 후금을 세웠던 사람인데 7월에는 청하를 함락했고요. 명예에서 정벌을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군사 정벌을 요구했대.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해군이 생각이 안 나요? 막 그래도 쭉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강홍립을 도원수로 김경수를 부원수로 삼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해군 때 명나라가 야, 우리 임진왜란 너희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니네가 도울 차례야 라고 하자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이제 바로 이제 도원수로 하면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홍립이 군대가 명나라와 함께 싸우면서도 결국 항복하잖아요. 이른바 광해군의 중립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광해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유재란 선조 때, 그렇죠? 정묘호란 인조 때 다가 되겠죠.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22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동래부사 송상현 나왔고요. 금산에 바로 700의사, 그래서 여러분들 조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징비록해서 유성룡이 나왔고요. 징비록 결정적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봤더니 1번. 1번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7, 68에 보시는 분들은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라고 해서 이거 바로 병자호란 때입니다. 그래서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화약을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병자호란이고요. 이번에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했다라고 해서 이괄이 한때 도성을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인조 때예요. 이거 인조 때. 자, 3번에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 상전하였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죠. 이거 정묘호란이죠. 자, 그럼 4번에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는데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 자, 그래서 임진왜란 관련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때 김시민 장군이 이제 전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정벌한 건 요건 세종대왕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23번에 보면 탕평군주 나왔습니다. 탕평군주 나오면 여러분들 영조 아니면 정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조의 어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영조의 어진은 진짜 영조가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그랬던 어진은 원래 연인군 시절에서의 어진이 남아있고요. 이 어진은 나중에 고종 때에 당시 궁궐에서 이제 원본 보고 다시 모사해서 그린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어쨌거나 이건 이제 우선 여기서는 제가 우선 그림에 대한 얘기, 제가 또 미술사를 전공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영조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러면 영조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이것만 보고 영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라고 했더니 청계천 준설공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준천사 만들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거고. 그런데 이것만 갖고 또 어떻게 해줘요? 라고 힌트를 하나 더 줬단 말이에요. 균역법 나오죠. 자, 그래서 균역법이 나왔기 때문에 영조다. 영조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대왕. 2번에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그럼 임진왜란 중에 선조 각각의 왕들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1점짜리예요. 속대전을 편찬했다. 정답은 3번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악학괴범을 편찬하였다. 성종. 자, 신의 통공. 그래서 금난전권을 이제 폐지했다.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했다라고 했다. 이거 바로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해년 정조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조나 정조나 구해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분하시면 되겠죠. 영조에 대한 얘기겠다. 자, 24번에 보시면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 그림.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담헌이 나오잖아요. 담헌 홍대용이죠, 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연암 박지원의 열할을 잘하는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여러분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홍대용도 청나라 갔거든요. 청나라 가서 이 당시에 또 천문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홍대용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을병연행록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담헌만 보면 딱 맞출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봉 이수광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했다라는 것이고요. 2번에 의산문답에서 무한우주를 주장했다. 정답이 2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헌 홍대용 내는데 정답은 의산문답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산문답의 내용 갖고 많이 냈어요. 의산문답이 뭐냐면 허옹과 실옹, 가짜 허 할 때, 비어있을 때 허하고 실옹, 너 참 실하다 할 때 갖춰졌다는 그 실. 그러니까 이 허하고 실이란 걸 가상인물 두 사람을 두고 나서 서로 Q&A를 했단 말이에요. 문답을 했어. 그래서 의산문답의 내용을 갖고 너 홍대용에 대해서 아니?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의산문답을 맞추라라고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에 양반전을 지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여러 한문 소설들이 있습니다. 양반전, 허생전, 민홍전, 호질전, 광문자전. 광문자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생각. 하여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이고요. 4번에 북학의를 지었다라고 했죠. 이게 정조에게 진북학이라고 해서 원래는 진상한다. 진북학이라고 해서 북쪽을 학습하자는 저의 상소 의견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박제가란 말이에요. 5번은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동의수세보온이라고 해서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사상의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뭔가요? 네 가지 중에서? 요즘은 MBTI가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바로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갖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조선 역대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에서 볼모 생활과 귀국 그 주기 과정이니까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림대군 효종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 효종 때 하멜 표류할 때 하멜이 나왔고요. 나선정벌과 조총부대 파병. 그래서 원래 북벌을 추진하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총부대를 파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3강에 대한 얘기인데 1번 어영청의 개편과 북벌 추진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었다. 그래서 2점짜리지만 바로 정답이 1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효정 앞에서 우리가 설점 수세제도 효정 때였다고 배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앞으로를 위해서. 자, 이번에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을 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초계문신제 나오면 이건 이제 정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조. 네. 자, 이거는 조선의 이제 태조인데 되게 애매하긴 해요. 위화도 해군은 우왕 때고 과전법은 여러분 공양왕 때인데 결국 같은 인물 이성계라고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는 거고 백두산 정계비 알아두세요. 백두산 정계비 숙종입니다. 자, 그 다음 기유약조라고 해서 이거 광해군이에요. 일본과 무역을 재개했다라고 해서 1609년에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거 광해군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게 심화편 하시는 분들은 한 이쯤에 오게 되면 이제 전체 문제가 50문제잖아요. 그중에서 한 25번, 26번 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가 바뀌게 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근현대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담배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양법, 모내기법. 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 다음 목화밭에 풀이 무성해서 노비 5명에게 김매기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조선 후기 바로 담배, 고구마, 감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모내기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입니다. 1점짜리예요. 늘 내던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 상평통보 화폐로 사용됐죠. 그렇죠? 2번에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동시전은 언제입니까? 신라 지증왕 때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기 때문에 지증왕 때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인 조선 후기 대동법으로 공인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고용 상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부상이 있었고요. 4번에 그 다음 5번에 계시무역, 공무역과 후시무역, 사무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간단하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가볼까요? 자, 27번 가궁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인데 또 하나 또 이렇게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바로 궁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냐, 경희궁이냐, 창덕궁이냐, 창경궁이냐, 그리고 덕수궁이냐 이렇게 조선의 5대 궁궐에 대한 얘기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임진왜란 때 불길 속에 휩싸였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나왔으니까 경복궁이죠. 자, 그럼 경복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이 경복궁에 바로 청덕부 건물이 세워지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에 일제에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창경궁이죠. 그렇죠? 자, 2번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 이게 현대사인데 이게 덕수궁, 경궁에서 있었습니다. 덕수궁이라고 쓸게요. 제가 편하게. 3번에 서궐이라고 불리는 것은 경희궁이고요. 동궐로 불렸던 거는 창덕궁과 창경궁 둘 다 동궐로 불렸습니다. 4번에 보면 조선물산공진이라고 해서 이게 1915년에 있었는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이 경복궁에 전국의 물품을 수집해왔고 이거를 이렇게 바로 박람회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경복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바로 정전이었던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일제가 이런 일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경복궁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거는 예전에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덕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점짜리 다 왔어요. 자, 28번 보시면
다음 장면이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평양부 방수성 앞에 큰 물가에 이양선이 났다. 모양이 괴이하다. 자, 서양배가 등장했는데 평양에 등장했고, 그래서 평안감사 박규수가 관민을 이끌어서 불태웠다. 화공으로. 그래서 뭐냐면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근현대사로 시작됐구나.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가 있었던 1866년에 있었고요. 이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그래서 뭐가 터져요? 신미양요가 터지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싸워요. 그래서 바로 신미양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의 배경이 되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광해군 때 얘기고요. 3번에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 1801년, 그때는 여러분들 순조 때입니다. 순조. 자, 5번에 황사영 백서, 이거 신유박해 때 같은 때거든요. 그래서 또 같은 순조 때 신유박해 때 황사영이 이제 백서를 작성해서 도와달라고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냈던 거란 말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본격적인 이제 근현대사 개항개혁의 시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9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홍영식이 우정국에서 개업식을 명목으로 연회를 열었는데, 자, 불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변에 따라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영효, 김옥균인데 결정적으로 김옥균이 나왔으니까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자,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 정답이 좀 바로 나왔습니다. 1번에 한성조약.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하고 일본은 한성조약을,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우리가 이제 물게 되는 한성조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별기군이 창설됐다. 이건 여러분들 뭐 1881년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모군란의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이러면 이것도 1881년입니다. 4번에 일본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그 배경이니까 1875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함은 1880년 12월입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0번부터 여러분들, 와, 갑자기 근현대사가 아니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갖고 왔습니다. 우선 가가 되게 어렸을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포인트인데, 문제를 풀어봤던 분들이 있는데, 사관을 두었고요. 그래서 맹자께서 이르고 그 다음에 춘추가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춘추 공자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돼서 마땅히 그 책이 책으로 기억되어 함으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시면, 아, 왕이 이 사람의 명예에서 국가가 편찬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삼국사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해동 삼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삼국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왕이 신하에게 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국유사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일현 승려가 지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신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삼국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삼국사기, 유교적인 역사관 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럼 가는 삼국사기 김부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는 고려가 왜 발해설을 편찬하지 않았느냐라고 막 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자로 끝났습니다. 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후기 유득공이 지었던 유득공의 바로 발해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해고. 자, 그래서 발해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내규장과 관리였었단 말이에요. 이 규장과 검수관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에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비의 투쟁이다. 이건 아는데, 야, 이게 신채운 건 아는데, 이 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조선 상고사예요. 조선 상고사에서 원래 아와 비하의 투쟁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다음 고조선, 그 다음 부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신채의 조선 상고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0번 가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써볼게요. 김부식,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유득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채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만권당에서 원해학설과 교유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재현이에요. 충선왕의 오른팔 측근이었던 이재현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가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는데 문헌공도를 만들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최충이죠. 해동공자를 불렸던 최충. 자, 3번 나 금석학 연구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한 순수비인지 알았어. 그럼 추사 김정희. 다 한국 통사를 저술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대요. 그러면 박은식. 신체가 아닌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에 꽁꽁 숨어 있었다.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동을 합니다. 신채호 선생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사실론도 대한매일신보에 실려요. 자,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그래서 신채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미출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서인데요. 기억은 삼국사기, 니은은 발해고였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기억,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을 수록하였다. 삼국유사죠.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본기 연표 잡지 열전. 그래서 삼국사기가 본기와 열전이 주로 있으면서 연표가 잡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전체 바로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니은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했는데 이건 실록이죠. 자, 4번에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라고 하죠. 이거 동명왕편. 이규보가 지었죠. 자, 기억니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발해고는 발해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단군조선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나 아니면 동국통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2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근현대사로 넘어왔습니다. 자, 해월 최시영에 대한 얘기인데 최보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포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따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조 체제의 처형으로 위축되었던 동학의 교세가 2대 교주였던 최시영으로 더욱 확장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동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동경대전이 경전이고요. 용담유사라는 가사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중강단을 결성했다 그러면 대종교에 대한 얘기고요. 3번에 박중빈이 나왔으면 원불교고, 4번에 배제학당 나오면 여러분들 이건 개신교죠. 그렇죠? 감리교 쪽에서 만들었는데 개신교,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자, 5번에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서 포교가 허용되었다면 가톨릭.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33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각국 공간에 보내는 호소문인데, 자, 지금 일본 공사가 우리 외부에 공문을 보내어서 산림, 천택, 들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습니다.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일본이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다. 이거 막자. 그럼 보완회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준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침략을 막고 우리 강토를 보존합시다. 그러니까 보완회에 대한 얘기였죠. 자, 그럼 보완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의 독립문의 건립과정, 독립협회. 3번의 조일통상장정은 이거 왜 났을까요? 방공령 때문이지. 이거 방공령은 아니죠. 4번의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화폐정리사업 한 거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 5번에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건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바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4번 갈까요?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의병을 일으켰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정부의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이 일어나며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했다. 이런 뭐예요? 아간 파천이죠. 그럼 아간 파천은 왜 일어났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된 것이죠. 을미사변. 2번에 을사늑약 아니고 3번의 용안포 사건은 1903년이었는데 러시아가 용안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건이고요. 자, 차지했던 사건이 일시적으로. 자, 4번에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됐던 건 을사늑약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적 군대가 해산된 건 또 헤이그 특사 때문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34번까지 끊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현대사까지 갈 부분 35번부터 제가 50번까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